34쪽에 무리식 해가지고 무리식 요 파트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요거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죠.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은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만 보면 돼. 요렇게 생겼다.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 근데 요렇게 생긴 이 분수가 실수값을 갖는다. 와, 실수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일단 윤호야, 여기 있는 요 B라는 친구는 어때야 될까? B가 그냥 실수면 돼요? 기본적으로 루트 얼마가 실수가 되려면 이 네모 안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호호. 가연아, 네모 안에 뭘 넣어야 되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얼마가 실수가 되려면? 음. 4만을 넣어야 돼요? 딴 거 다 안 되고 4만 넣어야 돼? 어떤 수를 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그럼 이게 허수가 되려면 어때? 허수가 되려면 네모 안에 음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실수가 되려면 뭐 집어넣으면 돼? 양수 집어넣으면 되지. 정확하게는 0도 어때요? 0도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실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썼을 때도 분자 안에 들어가 있는 루트, 분자에 있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파트는 0 이상이면 됩니다. 0 이상이면 돼요. 근데 똑같이 루트 안에 있지만 얘처럼 분모에 있는 거, 재현아, 이거는 실수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0 아니면 돼? 음수여도 돼? 0 이상. 0보다 크다. 그치, 0보다 커야 된다. 그쵸? 왜냐면 분모는 기본적으로 0은 절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0 빼고 0보다 크다. 얘가 A의 범위가 되는 거고 B의 범위는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해 줘야지 우리가 실수가 될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 하나 해볼까요? 776번 유리화 하시오. 은근히 또 계산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곳곳에. 성은이 해보자. 자, 요걸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성은아, 우리는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할 거야? 맞아요. 이걸 곱할 거지. 이거를 분자에다 곱하면 분자는 그냥 이거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지, 그치? 자, 그럼 분모가 뭐가 될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치? 합차 공식 해가지고. 자, 분자는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얘랑 얘를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루트 안에서 곱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루트 안에 있어야 돼. 루트 안에서 x랑 x 플러스 1이 곱해졌어. 그러면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렇게. 그리고 맨 뒤에 플러스 뭐? 플러스 x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분모는 어차피 요렇게 지워지면 1이니까 분모 안 써도 되고요. 분자만 쓰면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루트 x제곱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서 써놓을 수 있겠다. 그렇죠? 요게 지금 776번이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하나만 해보자. 778번 있죠? 요것도 하나 전개시켜가지고 써줘, 얘들아. 778번 답 찾으세요. 그래, 통분을 하면 자동으로 유리화가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을 통분했을 때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모죠, 그쵸? 자, 그러면 얘 있지, 얘한테는 뭐가 곱해질까? 그쵸? 얘가 곱해지겠죠? 얘가 여기 곱해지면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루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또 얘한테는 얘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것도, 그래서 와, 문 좀 닫아줘, 주혁아.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렇게, 그치? 이렇게 쓰는 것이 1차적으로 할 일이고, 그럼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키면, 재현아, 분모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4가 되고 분자는 그치 4루트 x 플러스 4 요게 앞에 거 전개한 거고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왜 2루트야? 앞에는 4루트였잖아. 아, 네. 그치 4루트 x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돼야죠.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서 빨간 마이너스를 분배를 시킨다라고 하면 예진아 분자에 결국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 마이너스를 분배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분배해줘야 돼. 그치? 이거 안에서 틀리는 건 너무 아깝다. 그치? 그렇지. x와 4가 사라지죠. 그리고 4루트 x에다가 더하기 4루트 x니까 8루트 x 이렇게 되겠죠. 요게 778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정도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 유리화시켜서 계산하는 무리식 계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연습해놔야 된다. 이런 거 안 되면은 이제 문제 풀다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리 함수.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그 무리 함수에서 우리 제일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방향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리 함수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 요렇게 내려가는 거, 요렇게 왼쪽 위로 가는 거, 여기 왼쪽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그치? 제일 기본 꼴로 쓴다면 얘를 y는 루트 x라고 쓸 수 있고, 자 성은아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얘 요거는 y는 뭐라고 써야 될까? 루트 뭐라고?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돼? 그니까 루트 밖에 붙일 거야? 안에 붙일 거야? 밖에 붙이는 거야. 밖에. 그치? 밖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 왼쪽 위로 가는 애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냐면 y는 한 다음에 요렇게 이제 써 있을 때, 자 여기 앞에 루트 밖에 있는 거 있잖아. 이 밖에 붙는 부호가 가연아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해. 요 밖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어디로 가? 위로. 그치? 그러니까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를 결정하는 게 밖에 있는 부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붙는 부호, 안에 붙는 부호는 뭘 결정한다? 그치?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를 결정하는 게 안에 있는 부호다. 그치? 그래서 부호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한 방향 딱 떠올라야 되죠. 자, 근데 밑에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의형 얘기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 자, 밑에 거 중에 요거 하나 볼까요? 782번. 자, 782번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요 루트 안에 거를 주여가 어떻게 써놓는 게 보기가 좋아? 마이너스 5 괄호 x x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주여가 이거는 이 무리함수는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5분의 4, 맞아. 5분의 4,0에서 출발하지. 그치? 그래서 5분의 4,0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 5분의 4,0이 있어. 자, 여기서 출발을 하고 준영아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맞아. 요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보여야 되지. 그치? 예진아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 정의역 x 바 x는 0보다 호호. 아니 5분의 4보다 그렇지. 5분의 4보다 맞아요. 5분의 4에서 출발을 했고 오른쪽으로 갔잖아. 그치? x값에서 중요한 거는 위아래가 아니지. 오른쪽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얘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진아 치역은 뭘까? 치역? y가 y 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0 요게 요렇게 됐었으니까 y값이 0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갔잖아.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사실 정의역 치역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넘겨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행이동이 들어가서 우리가 출발점을 따로 봐줘야 되는 그런 모양들이죠. 자, 윤서야,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얘는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P, Q지? 그치? 그래서 P, Q에서 출발해가지고 앞에 부호 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쓱 그려주면 끝나는 거다. 우리 함수의 그래프.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개만 하고 갑시다. 한 개만. 803번 한 개만 하고 갈게요. 803번. 자, 가연아, 먼저 얘를 어떤 모양으로 쓸래? y는? 좋아요. 그러면 출발점이 어딘가요? 그렇지. 마이너스 2,3에서 출발을 하고, 자,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맞아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해봐, 가연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3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어디야? 크다 하지 말고 크거나 같다. 그렇지. 어쨌든 얘가 오른쪽으로 갔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간 거죠. 자,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어딜까 가나? 맞아요. 아래로 왔으니까.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 페이지는 얘들아 출제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패스하고요. 딱 한 문제만 할게요. 요거 810번 한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들 안 풀어도 돼요. 요 페이지는. 자, 810번 한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윤호야, 이거 딱 봐도 뭐만 해주면 끝날까? 부분분수 공식은 있어요. 근데 부분분수 공식이랑 이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 이거 통분하려고 그러면 엄청 빡세요. 통분이 아니고 뭘 해야 될까? 우리 앞장에서도 했는데. 부호 다르게 있고요. 마지막에 글자예요. 이 정도 써줬으면 알아야지. 잠시만요. 유리화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잖아. 자, 첫 번째 분수 유리화 시켜볼게요. 첫 번째 분수 윤호 해봐. 분모 분자에 뭐 곱할 거야? x 마이너스 x 그럼 암산해봐. 그걸 곱했을 때 분모가 뭐가 돼? 1 되죠, 그죠? 1 예상되니? 윤서야, 이거 분모가 1 될 거라는 거 예상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요게 있었잖아. 원래 요게 있었는데 윤서야, 방금 윤호가 뭐 곱한다 그랬어? 그치, 요거 곱한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곱한다 그랬고, 당연히 그럼 분자도 요거랑 똑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요게 첫 번째 분수예요. 근데 이거 분모를 전개시키면 뭐 빼기 뭐냐면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가 않아? 그래서 분모가 얼마다? 집중 좀 해줘. 분모가 얼마라고? 1이라고. 분모 안 써도 돼. 그래서 분자에 있는 루트 x 빼기 1 요것만 남습니다. 첫 번째 분수가. 근데 두 번째 분수도 느낌이 비슷하죠? 두 번째 분수도 유리화 시키면 분모는 뭐 될까? 1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분자만 남을 텐데 얘의 분자는 뭐일 거냐면 루트 x 마이너스 1에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세 번째 분수도 그래. 분모는 1 될 거고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거지. 그럼 어때? 요거 사라지죠? 요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는, 그치?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우리 전에 그 부분 분수 쓰는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쭈루룩 써가지고 쭉쭉쭉 지워주고 앞에 거랑 끝에 거만 남는 그런 패턴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리식에서는 부분분수 공식, 이거 안 까먹었지 얘들아?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부분분수 공식 써가지고 푸는 유형과 그 다음에 무리식에서는 지금 요거 유리화 시켜가지고 푸는 문제가 비슷하다. 푸는 방식이 비슷하다. 자, 요 페이지에 나머지 문제는 패스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도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문제 풀어보세요. 817번. 방금 앞장에서 푼 거랑 유사한데 좀 길 뿐이에요. 자, 817번 답 한번 찾아봐.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써가지고 유리화하고 2 집어넣고 써가지고 유리화하고 이렇게 유리화를 24번 하면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fx 자체를 유리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1부터 집어넣는 게 낫죠. 그래서 fx식 자체를 유리화를 좀 시켜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써 있었잖아. 요렇게 써 있는데 얘를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자, 윤호야, 그럼 유리화 시키면 분자도 얘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분모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리고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더라도 x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x를 앞에다 놓는 게 나아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더라도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편합니다. 굳이 이거 자리를 바꿔버리면 괜히 더 헷갈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요것이 fx의 가장 깔끔한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윤서야 얼마부터 넣어볼까? 1부터 쫙 넣어야 되지. 1 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차근차근 불러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그냥 루트 4라고 쓰는 게 더 보기 편해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2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쫙쫙 없어지고 쫙쫙 없어지고 쫙쫙 없어지죠? 그럼 맨 앞에서 하나 남았으니까 맨 뒤에서도 하나 남는다. 그래서 맨 앞에 있던 게 마이너스 1, 맨 뒤에 있는 게 플러스 5. 답은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무리식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유리화시켜서 연속적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문제만 풀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나머지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숙제로 쭉 푸시면 됩니다. 39부터. 자, 여기 39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맨 밑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고 갈게요. 자, 824번.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와 좀 섞여 있는 문제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유리함수가 요렇게 써 있을 때 점근선의 교점 빨리 찾을 수 있었죠? 점근선의 교점. 가연아, 요렇게 써 있을 때 점근선의 교점 바로 찾아봐. B, A. 맞아, 잘했어. 요게 점근선의 교점인데 근데 문제에서 점근선이 요거랑 요거라 그랬으니까 B 값이 그대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맞죠? 그 다음에 A 값이 3인 겁니다. 그쵸? 주어가 이거 할 줄 알죠? 점근선 교점 찾는 거? 할 줄 알지? 자, 그럼 이 찾은 값을 이제 여기다 넣어서 불러봐, 주어가. 요거. 루트 찾았어. 우리 A, B 찾았어. 정신 차리시고. A가 얼마라 그래요? 3이잖아, 3. 루트 3x 마이너스 2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냅두는 것보다 3으로 묶어서 쓰는 게 좋잖아, 쓰는 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니까. 주어가 출발점이 어딘가? 그렇지. 그러면 3분의 2, 0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렇지. 제일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므로 성은아, 얘의 정의역은 어딜까? 뭐라고? x 바 x는
3분의 2보다 뭐라고? 뭐라고? 그냥 크거나 같다. 그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요게 정의역이죠?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문제 828번. 자, 828번. 자, 요 놈도 우리가 보기 편한 모양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야겠지, 그치? 묶으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4입니다. 자, 윤서야 출발점 3,4 여기서 출발하고요. 방향은 어디 말로 해줘.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무리함수예요.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볼까?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써있는 애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키면 요 x 자리를, 그지? x 자리를 뭘로 바꾸는 거야? x-k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거 그대로 쓰고 저기 x 자리만 x-k로 바꾸면, 자, 여기가 x-k로 바뀌어요. x-k로 바뀌어. 그럼 뒤에 있던 마이너스 3 그대로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출발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하냐면 y 절편이 궁금하잖아. 가연아 듣고 있어? 우리는 얘 뭐가 궁금하다고? y 절편. y 절편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어디에? x에 0 대입하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y 절편 찾고 싶으면 x에 0 대입.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 0 집어넣었다. 여기다 0 집어넣고 그대로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y 절편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y 절편은, 자, 여기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자,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 플러스 4. 이게 y 절편이죠. 근데 이게 어때야 돼?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음수. 자, 그러면 요 루트를 넘기는 게 보기 편하겠죠? 4는 그대로 냅두시고 루트를 통째로 넘깁시다.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 뭐 해버릴까? 제곱해버리자. 제곱하면 요거는 16이고 요거는 k 플러스 3이니까 3 넘기면 답은 뭐예요? 13보다. k는 그렇지 1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평행이동에 대한 거는 무슨 함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x축 방향으로 k만큼 옮겼어. 그럼 무조건 x 자리에 x-k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모든 함수에서. 그치? 그렇게 해놓고 y절편만 뽑아내면 되는 문제였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렇게 루트니까 그냥 이때요? 제곱해도 되죠? 양변을 동시에 제곱한 거고 양수잖아요. 양수끼리 만났을 때는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근데 음수 대 양수면은 얘기가 좀 다르지. 그지? 음수 대 양수면은 사실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잖아, 그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요 문제 한번 해봅시다. 831번. 답 찾는 건 너무 쉬운데 답은 바로 보이지? 답은 누구일까? 기억. 그지? 답은 무조건 기억 디귿이에요. 왜냐면 이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가지고는 여기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요 2라는 숫자를 4가 되게 바꿀 수가 있나? 못 바꾸거든.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무리 해도 이 숫자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데,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이유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느냐를 물어보려고요. 자,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될까요? X축 방향으로. 어. 마이너스 2요. 자, 요렇게 생긴 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를 y는, 자, 기억에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2로 묶어가지고 써야 되겠죠? 요렇게 만든 거죠? 그지?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현준이 말이 맞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이라고? 마이너스 2만큼 막 옮긴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디귿에 있는 거. 디귿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쓰면
마이너스 2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쓰면은 x 플러스 5잖아. 아, 여기 2x였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두 가지. 그지? 먼저 뭘 해주면 좋을까? 모바일. 먼저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게 해주고 싶어.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는 예진아 누구 앞에 붙은 마이너스야? 물론 이 앞에 붙은 건데 내 질문의 요지는 x 앞에 붙은 거냐 y 앞에 붙은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X? 그렇죠. 루트 안에 있는 건 x 앞에 붙인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 그러므로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이거 무슨 대칭이더라? 그렇지.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을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윤서야 얘를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이동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줘.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정확하게 얼마? 마이너스 5만큼입니다. 그쵸? x 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었잖아. 이거는 도형에 이동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을 이동한 거죠. 그죠? 아, 우리 가연이. 또 주면 또 줄 거야. 사탕을. 알았니? 받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고요. 어떻게 이동시킨 건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838번. 자, 요거 답 한번 찾아주세요. 네. 진도 어디까지 나와요? 자, 여러분 무리함수에서는요 여기 써있는 식도 하나의 힌트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가 없구나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잖아. 그치?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1이지. 그러면 요 모양과 요거를 조합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안에 나는 문자 a만 쓰면 돼. 그치? a만 살려주고 출발점이 여기니까 가연아 뭐라고 쓸까? 이렇게. 그치? 한 방에 써야 돼. 그치? a 여기 앞에 a 붙어 있고 출발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성은아 a는 뭘 가지고 찾으면 되겠어? 이 그래프가 0,2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로 찾으면 되죠. 그냥 뭐 하면 돼? 이거를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2는 자 x에 0 들어갔으니까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넘기고 하면 a 값 1 나오잖아. 주여가 a가 1이죠. 그럼 1 분배시켜가지고 써봐. 그럼 어떻게 돼? 식이 뭐라고? a가 1이야.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바깥에도 자 그러면 A값, B값, C값 전부 뭐예요? 1, 1, 1인 거죠. 그쵸? 1, 1,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유리함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생기고, 성은아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 빨리 찾는 방법으로 점근선의 교점 찾아봅시다. 몇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1. 그렇죠. 그쵸? 요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840번 가볼게요. 자, 윤호야, 요 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야, 처음에? 마이너스 4x 4, 괄호, x 플러스 2, 플러스 k. 출발점이 어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k네.
그러면 마이너스 2,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죠? 근데 얘는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 아래로 가죠. 그러면 얘가 모든 4분면을 지나가려면은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될까? 1사분면을 제외한 모든 4분면을 지나. 그러면은 여기를 모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럼 느낌 뭐죠? 출발점이 어디 있어야 돼? 출발점이 그치 뭐 요렇게 뭐 여기쯤에 있어야지. 출발점이 여기 있으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연아, 이런 그래프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출발점이 2, 4분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아까 출발점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출발점이 2, 4분면에 있으려면 k 값은 어때야 돼? 그지? k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k의 범위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뭘까? 이 그래프의 무엇인지 먼저 말해야지. 지나가는 점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아. 그 중에 지나가야 되는 0,0을 지나가야 돼요? y절편이 지금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는 y절편이 어때? 음수잖아. 근데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출발점은 여기 2, 4분면에 있으면서 이 그래프처럼 y절편은 음수가 되어야, 그래야 이 세 개의 4분면을 모두 지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출발점에서 정보 하나 얻으시고, 두 번째로 y절편에서 정보 하나 얻으시고. 성은아,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에 0 넣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x에 0 넣어봐.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 0 넣으면 이게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y절편 뭐예요? 뭐라고? 자신있게 말해봐. 잘 안 들려. 마이너스, 지금 x에 0 넣었잖아요. x에 0 넣으면 이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치. 2루트라고 했어? 안 들려서.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k. 자, 이게 y절편이야. 근데 y절편이 가연아 어때야 된다고요? 저기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딴 생각 할 겁니까? 음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y절편이 지금 양수지. 이러면 안 된다고. 밑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y절편이 음수여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y절편이니까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k는 2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합치면 결국 k는 0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다인데, 2루트 2라고 보는 것보다 루트 8로 보는 게 더 좋겠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요거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그치. 1과 2 두 개밖에 없죠. 1과 2밖에. 얘는 3보다 작은 정수니까. 그치? 2점 몇이잖아 얘가.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1과 2 두 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 조건은 출발점이, 우리가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 그래프의 방향은 이미 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출발점이 막 여기 찍혀 있으면 어떡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럼 2, 4분면을 못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 4를 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일단 2, 4분면에 찍혀야지. 근데 출발점의 좌표가 이거였잖아. 이 점이 2, 4분면에 있으려면 얘가 양수여야지.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온 거죠. 이제 y절편이 0이랑 같을 때 만약에 y절편 0이랑 같으면 그래프가 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거는 2, 4분면, 3, 4분면을 못 지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3개의 4분면을 다 지나가려면 출발점은 2, 4분면, y절편은 음수. 이래야만 3개를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려보면 돼. 그려놓고 판단하면 돼.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무리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인데, 여러분 무리함수의 최대최소는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끝나? 그지? 이 845번으로 예를 들면, 자, 요 범위에서
요 함수의 최대값이 b,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그러면 뭐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뭐 그래프 그려야 되지만 그냥 이 구간의 양 끝값을 바로 뭐 해버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집어넣으면 한쪽 끝에서 최대값 나오고 한쪽 끝에서 최소값이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양 끝값을 바로 대입하세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f2와 fa 이렇게 두 개를 바로 구해버리겠습니다. 준영아, f2는 얼마지? 주어진 식의 x에 2 넣으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가연아, fa는 뭐라고 써야 돼? 그죠?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죠, 그쵸? 자, 근데 봐봐, 0이라는 값은 이 최소값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얘가 무슨 값인 거야? 얘가 무조건 최대값인 거야. 얘가 최대값, 문제에서 최대값 얼마라 그랬냐면 b라 그랬죠. 최대값 b가 0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이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최대값이고 하나는 최소값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0인 걸 우린 알아버린 거죠, 그죠? b가 0인 걸 알았고, 자, 요 놈을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계산하면은 1을 넘겨요.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떼버리고 양변 제곱시켜.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치? A 얼마겠어? 6 나오죠. 6. 그죠? 그래서 B는 0이고 A는 6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주 쉽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집어넣어라. 그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구간의 양끝 값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849번.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두 포인트 구하는 거죠? 뭐 할 때하고 뭐 할 때였죠? 접할 때하고 출발점 지날 때하고 두 개 찾는 거지, 그치? 그거 가지고 직선 두 개 그어놓고 K 값의 범위 쫙 얘기할 수 있죠. 자, 해봐. 849번. 뭐 무슨 범위를 구했는데? K의 그냥 K 어떨 때의 K의 범위? 둘 다 보이네. 이렇게 접할 때나 출발점 지날 때나. 그거는 범위가 아니죠. K 값을 구한 거겠지. 네가 말한 범위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범위라고 말하려면 그 얘와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K 값의 범위, 아니면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는 K 값의 범위, 이렇게 해야지 이제 범위라는 말이 제대로 쓰인 거지. 자, 얘들아, 이거 똑같은 문제 몇 번째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러분한테 자주 보인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프부터 일단 그려. 출발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네요. 기울기가 1. 오른쪽 위로 45도로 올라가는 직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K 값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렇게 접하는 순간하고 또 한 가지는 언제였냐면 출발점 지날 때 이렇게 두 순간이었죠, 그죠? 그죠? 여기 출발점 지나는 순간 그리고 접하는 순간. 자, 그래서 접하는 순간의 K 값이랑 출발점을 지나는 순간의 K 값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서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뭘 물어보든 다 대답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출발점 지날 때가 쉬우니까 먼저 해. 마이너스 1,0을 그냥 집어넣어요, 여기다. 그 K 값 얼마 나와? 1 나옵니다. K 값 1 나와요. 자, 접할 때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이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판별식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슨 식부터 써야 돼?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은 같다고 그냥 놓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 양변 제곱하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자,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주여가 여기서 뭐 쓸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판별식 쓸 거니까 2k-1의 제곱. 그렇지. 자, 요렇게 판별식 썼죠? 그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놓고 K값 찾으면 되죠. K값 찾아보면 K값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자 k 값은 4분의 5가 나옵니다. 윤서 여기서 아까 보고 틀렸죠? 여기서 아까 보고 틀렸죠? 그죠? 여기 k 앞에 이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k 값이 4분의 5야.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대답해봐. 성은아, 만약에 여기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두 군데에서 만나려면은 직선이 빨간 직선과 핑크 직선에 어디 있어야 돼? 사이에 지나가야 되잖아, 사이에. 그럼 그거를 이제 k의 범위로 말하면 되는 거야.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k 값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돼?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 그런데 빨강 직선은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지. 핑크 직선은 두 개지. 그럼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면은 어떤 색깔은 포함시켜야 돼? 핑크는 포함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어때? 등호를 넣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성은아,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면 k 값의 범위 뭐라 그래야 돼? k가 딱 4분의 5이거나 또는 생각해봐. 빨강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빨강보다 더 위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 녀석은 이 무리함수랑 어때? 아예 안 만나잖아. 교점이 없잖아. 그런데 얘가 만약에 핑크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어때? 교점 하나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의 k값의 범위면 얘만 쓰지 말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도 써야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k가 1보다 작다. 그치? 핑크보다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애를 고르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애가 누굴까? 1번이야? 야, 마이너스 응? 5번. 음수들은 전부 다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안 들어가는 건 누구야? 5번밖에 없어. 5번밖에.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렸으면 이 범위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지. 응?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만큼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무리함수의 마지막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맨 밑에 853번을 볼 건데, 853번에서는 우리가 함수단원에서 무수히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네. fx하고 그 역함수의 교점이 나왔다. 주어가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가라? 제발 대답해줘. 제발. 김주혁, 제발 맞춰줘. D는 D는 R이 왜 나와 갑자기? 현준아, D는 R은 있잖아. 우리 옛날 옛적에 원해방정식 할 때 끝났어요. 원해방정식 할 때 D는 R에서 이제 벗어나. 응? F와 F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 Y는 X에 대해 대칭이잖아. 이거 몇 번을 그렸니? fx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 그러면 얘가 F면은 얘가 F 역함수야. 그치? 그러면 F랑 F 역함수가 만나는 지점에 누구도 맨날 꼽사리를 껴? Y는 X도 맨날 꼽사리를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항상 F와 Y는 X의 교점으로 바꾸어 생각해라. 역함수 문제 나올 때마다 맨날 썼습니다. 그죠?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F와 Y는 X의 교점이다. 이 문제도 그래. 역함수 전혀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 요렇게 생긴 거 얘가 fx잖아. 얘랑 y는 x라는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윤서야 교점 어떻게 찾아? 너 어디다 뭘 넣을까? 그래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얘랑 얘를 같다고 놓는 거죠. 그쵸? 둘이 같다고 놔. 이렇게 같다고 놓으면 주여가 어떻게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죠? 제곱하면 x 플러스 2는 x제곱이고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의 풀마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맞나? 둘 중에 봐. x가 마이너스 1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생각해봐. 요 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로 가면서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하면서 원래 여기에서는 해가 될 수 없지만 제곱을 하면서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풀었을 경우에는 얘를 넣어서 확인해 봐야 돼. 2 같은 경우는 집어넣으면 잘 성립합니다. 이쪽도 루트 4니까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요 첫 번째 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1 되는 이쪽은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은 가져가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여기 x가 2인 지점에서 하나 생긴다. 그러면 답은 가연아 뭐라고 쓰는 게 정확해? 교점의 좌표는? 제발 x가 2야. 그럼 교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2,2. 그치?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x 2면 y도 2죠. 교점의 좌표는 2,2겠고 x 좌표, y 좌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가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다가 약간 이 답이 이거 둘 중에 뭐지? 둘 다 답이 되나? 이런 헷갈리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려봐요. 그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그려봐요. 요거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 어디야?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에서 출발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y는 x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이 그래프와 y는 x는 몇 번 만나요? 만나는 지점 몇 번이야? 한 번 만나잖아. 한 번.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지점의 좌표가 양수라는 것도 보이잖아. 그치? 양수라는 것도 보이니까 당연히 x값이 2개 나왔어도 우리는 상황에 맞는 x값 1개만 골라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면 2개 다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857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의 그래프는요. 요놈을 계산해볼게. 뭐 합성함수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는 거죠. G1부터 가볼까요? G1부터. 윤서 가볼까? G1이 뭘까, 윤서야?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식은 뭐냐면 F 역함수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이것의 값을 K라고 해볼게. 얘의 값을 K라고 해볼게. 자,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다? FK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싶죠? 그쵸? 자, 그럼 FK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K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윤서야 계산? K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양변에.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되겠고, 마이너스 K가 7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구했고, 뒤에 거는 주역이가 해볼게요. F1이 얼마니, 주역아? 오. 자, 그러면 앞에 G 역함수가 붙어 있으니까 G 역함수 5를 찾는 거네. 그지? 그럼 요 놈의 값을 뭐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주여가?
GM은 5 이렇게 바꿀 수 있죠? GM은 5. 자, 그럼 GM이라는 건 어떻게 써야 돼? 루트 2-m 마이너스 4가 5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 얘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2-m은 81이죠. 맞니? 그럼 m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79죠. 맞죠? m 값이 마이너스 7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에 있는 녀석에서 뒤에 있는 걸 빼라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72. 그치? 네,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다 풀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경우의 수 파트 볼게요. 자, 경우의 수 파트는 여기는 아무래도 앞에 함수들에 비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이 좀 금방금방 풀잖아, 경우의 수들은. 그래서 뭐 여기 제일 처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기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맨날 예로 들었던 게 뭐예요? 더할 때와 곱할 때 예로 들었던 거. 김밥 천국에 갔는데 내가 김밥이나 라면 중에서 한 종류만 먹을 거면 어떻게 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 김밥도 한 개 먹고 라면도 하나 먹을 거면 어떻게 하는 거고? 곱하는 거고, 그치? 그 개념으로 두 가지를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더할지 곱할지 판단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순열도 아주 기본적인 순열의 계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문제로 갈게요. 네. P량씩 V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가 달라지면 순서가 중요한 거고, 순서를 바꿨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가 동일하다,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삼각형을 만든다거나 뭐 직선을 만든다 이럴 때는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뽑을 때 순서를 바꿔도 결과물이 똑같잖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치? 근데 뭐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내가 뽑은 사람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순간 반장 부반장이 바뀌잖아. 결과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순서가 중요한 거고, 기준은 그거예요.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에 차이가 생기느냐. 자, 47페이지에 909번 볼게요. 909번은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힌 뭐 일종의 주사위죠. 근데 숫자가 12개 있는 주사위야. 그걸 두 번을 던졌는데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20 이상. 이런 뭐 바닥에 오는 면에 적혔다 뭐 이런 거에, 이런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부터 12까지가 나올 수 있는데 두 번 던져서 합이 20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합이 20이 되는 경우부터 얼마가 되는 경우까지 구하면 될까? 최대 얼마? 24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20인 경우, 21인 경우, 22인 경우, 23인 경우, 24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고, 24 같은 거는 딱 뭐밖에 없어요? 12, 12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고요. 23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1, 12도 있고 12, 11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2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10, 12가 있고 11, 11이 있고 그리고 12, 10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21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작은 숫자를 앞에 쓴다라고 하면은 가장 작으면 92. 92가 제일 작죠. 맨 앞에 숫자가. 그 다음에는 10, 11. 그 다음에 11, 10. 그 다음에 12, 9.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아마도 2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5가지 있겠죠? 하나씩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규칙이 정확히 보이죠? 그래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5개 다 더하면 몇 가지야? 15가지가 되겠죠? 답은 15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건 어떻게 하니 얘들아? 912번. 우리 옛날에 집합에서 했던 거 해봐.
원소 5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 2의 5제곱만큼 만들 수 있었었죠. 근데 그 중에 모든 원소의 곱이 유괴배수가 돼야 돼. 곱이 유괴배수. 곱이 유괴배수가 되려면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되는 애들 있죠. 어떨까? 누구를 포함시켜야 될까? 그지?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요런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을까? 기억나지 않니?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2랑 3은 무조건 넣기로 결정했어. 그럼 남은 원소들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2의 거듭제곱. 그리고 남은 원소 3개니까 몇 개예요? 2의 세제곱 해가지고 8개지, 그치? 근데 답이 8개가 아니야. 왜? 2와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와 누구가 들어가도 유괴배수가 만들어져? 3과 4가 들어가도 돼, 그치? 3과 4 이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면 역시 2가 없더라도 유괴배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도 역시 몇 개 있을까? 8개 있어. 그럼 8개 더해서 16이 답인가?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여기와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치? 겹치는 애들. 여기와 여기에 겹치는 애들이라고 하면 뭐겠어? 2, 3, 4 세 개를 꼭 포함한다 라고 하면 얘네들의 교집합에 해당되겠죠. 그럼 얘네는 몇 개 있을까? 2에 2제곱 4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제 어떻게 써야 돼? 8 더해서 4를 빼야지. 그치? 근데 몇 개야? 12개. 이렇게 풀어줘야죠. 그쵸? 이러한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어려운 게 없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49페이지에 요거 지불 방법만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여러분 그 동전이랑 뭐 지폐를 합쳐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 그지?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이 문제로 풀어봅시다. 그 929번 문제로 한번 요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929번처럼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방법의 수는 계산 방식이 늘 똑같아. 내가 1000원짜리 지폐 2장 있지. 이걸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2장을 다 낼 수도 있고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가연아, 지폐 2장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집중 좀 해줘. 방금 몇 가지라 했지? 2장을 다 낼 수도 있고 한 장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3가지지.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이 3개 있잖아. 이거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4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3개 내든지 2개 내든지 1개 내든지 안 내든지 4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고 100원짜리 동전 3개 가지고도 역시 4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대부분 이런 문제에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계산한 값 중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지폐도 안 내고 500원도 안 내고 100원도 안 낸 경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어떻게 해줘? 빼주는 거지,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돼? 47가지. 그지? 이게 지불 방법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지불하는 금액의 숫자를 계산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환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환산. 바꿔치기 해주는 건데 지금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는데 잘 봐.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는요. 서로 연관이 생길까 안 생길까? 10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니?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죠. 100원짜리를 다 내도 300원밖에 안 되지. 500원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100원짜리 가지고는. 그러니까 100원과 500원은 서로 연관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500원이랑 1000원은 어때요?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 있지. 그럴 때 1000원을 500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연관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는
자, 1,000원짜리 2장을 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500원짜리 몇 개로? 4개로 바꿔야지. 그치? 2,000원이니까. 그치? 그러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500원짜리가 3개 있었으니까 지불 금액을 계산할 때는 50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해라? 다 합치면 몇 개야? 500원짜리 4개에다가 500원짜리 3개니까 500원짜리 7개와 1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3개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될까? 8 곱하기 하나 늘려줘야지 4 그리고 빼기 1 그럼 몇이에요? 31이 된다. 그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7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31가지라서 47 빼기 31에서 16 이렇게 되겠고요. 자, 숙제는 여러분 50페이지까지입니다. 50페이지까지고 아까 그 중간에 무리함수 몇 개 빼라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거 제외하시고 풀면 되고 50페이지까지 해봅시다. 수고했어.